안녕하세요. 아로젠TV 서영 코치. 재현 코치입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체력이 좋아지지 않는가요? 운동을 하고 나니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한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게 되시면 절대 지치지 않는 체력 관리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총 6가지 단계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관리 방법, 두 번째는 특이성의 원리, 세 번째는 근력 운동할 때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점, 네 번째는 체력 향상을 위한 근력 운동 방법, 다섯 번째는 유산소 운동할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유산소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만성 피로인들이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많이 느끼실 건데요.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한다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아니면 생활 패턴이 고르지 못하다거나 피곤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양질의 식사가 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겁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 어떤가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 출근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정신을 깨워줄 커피 한 잔과 말이죠. 점심쯤엔 회사 근처에 가가지고 대충 한 끼를 때웁니다. 그리고 식곤증이 몰려오니까 오후에는 아메리카노를 한 잔 또 마시고요. 퇴근 후에는 집에 돌아와서 소파와 한 몸이 됩니다. 치킨과 맥주를 한잔하면서 고단한 하루를 달래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생활 습관이 많이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몸의 에너지가 1에서 2%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에너지가 없으니까 커피가 됐든 에너지 드링크가 됐든 카페인을 섭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몸의 에너지를 20% 30%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을 하겠죠. 그리고 또 고갈 납니다. 다시 또 고갈 내면은 같은 방법으로 또 에너지를 끌어올리고요. 그렇게 반복하시다 보면은 퇴근하고 집에 올 때쯤에는 체력이 바닥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체력이 100%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70에서 80%까지만 사용하는 건데요. 0%까지 체력을 모두 사용하게 된다면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이 남아있는 상태일 거예요. 에너지를 0%까지 고갈시키지 마세요.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항상 20%에서 30% 정도 잔여 에너지를 남겨놓으세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몸을 깨워줄 수는 있지만 에너지를 끌어다 쓰면 쓸수록 더 피로해지게 돼요. 카페인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정 섭취는 오히려 몸을 각성시키게 되는데요. 문제는 지나친 남용입니다. 일부 연구와 건강기관들은 하루에 몸무게 kg당 3에서 6mg의 카페인을 적정 섭취량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kg의 사람이라면 하루에 최대 180에서 360mg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섭취량입니다. 네, 그러면은 60kg인 사람이 하루 최대 180에서 360mg의 카페인을 섭취가 권장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안 오는데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커피 한 잔당 카페인이 80에서 100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180에서 360mg이라면 대략 2잔에서 3잔에 달하는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카페인의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걸 모르면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체력이 좋아지지 않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특이성의 원리입니다.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체력이 좋아질까요? 체력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마라톤이 목표면서 수영을 하는 건 어떨까요? 심폐지구력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 또한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목적에 맞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게 해주는 2가지 체력이 뭘까요? 바로 근력과 유산소성 능력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 강화 운동에 특화되어 있고요. 유산소성 운동은 심폐 운동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정 운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래 달리면 오래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벤치프레스를 많이 하면은 벤치프레스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요. 이를 특이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점은 바로 최대 지점까지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못 밀어낼 때까지 밀어놓고 하나만 더 밀면 좋아질 수 있겠지라고 하며 운동을 더 하는 것인데요. 자세가 흐트러져서 운동 효과도 떨어지고 부상의 위험도 있으며 근육에 과도한 피로를 만듭니다. 근력이 좋아지고 싶다면 반복 횟수를 낮춰보세요. 운동이 된 것 같은 현혹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못할 때까지 해야 한다며 정신력을 요구하는 운동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1개에서 2개 정도 더 할 수 있을 때 멈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을 RIR, Reps in Reserve, 여유 횟수 개념이라고 합니다. RIR이라고 한다면 12개를 할 수 있지만 10개만 하고 끝내는 것을 의미하고 2개의 여유 개수를 낮추는 것이죠. 높고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더 잘하고 싶다면 자세적으로도 더 좋아져야 하고요. 자세가 망가져가면서 하는 최대 반복 훈련은 오히려 부상을 높이고 근육의 회복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체력 향상을 위해서 근력 운동 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저것 여러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가지수를 줄여야 하는데요. 한 가지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자세 학습과 근력 향상의 효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을 때, 뭐 가슴 운동을 한다 했을 때 벤치프레스 하고, 덤벨 벤치프레스 하고, 뭐 플라이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하지 말고, 뭐 한두 가지 운동에 집중해서 하라,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은 그 한두 가지 운동, 상체 운동 중에서는 어떤 운동이 괜찮을까요? 상체 운동 중에서는 푸시업이 가장 좋습니다. 푸시업인 이유가 있을까요? 푸시업을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우선 상체 전반에 있는 가슴, 전면 어깨, 삼두 근육을 다 같이 쓸 수 있고 몸통 근육과 함께 협응하면서 운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벤치프레스랑 비교하면은 어떤가요? 벤치프레스도 상체 운동의 대표적인 밀기 운동인데, 그래도 푸시업을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벤치프레스보다는 푸시업이 나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등이 고정되어 있고 어깨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을 쥐고 운동할 때 어깨에 불편감이 생기기 쉬운데요. 푸시업 같은 경우에는 몸통은 열려 있고 손바닥이 바닥에 닿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깨의 불편감은 보다 줄이고 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푸시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오직 헬스장에 가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큰 편이죠. 그러면은 하체 운동 중에서는 어떤 운동이 괜찮을까요? 하체 운동 중에서는 데드리프트를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복합 다관절 운동이라고 해서 고관절, 무릎, 발목 같은 두 가지 이상의 관절이 함께 쓰이는 운동이고 몸 전체 후면 근육, 등, 허리, 엉덩이, 햄스트링과 같은 후면 근육들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제 근력 증진을 위해서 상체 운동으로는 푸시업, 하체 운동으로는 데드리프트, 이 두 가지 운동을 해야 하는 거는 알겠는데, 뭐 세트, 횟수, 쉬는 시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 반복 횟수 같은 경우에는 5회를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5회를 했을 때 2개 정도의 여유 개수를 남겨놓고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RIR 2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트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세트를 추천드리고요. 월, 수, 금, 격일로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격일로 하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쉬는 날을 넣어서 근육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방금 5회를 추천해 드렸는데,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무거운 무게로 5회 이렇게 반복하고 하면은 부담스럽다고, 다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회를 해서 부상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무거운 무게를 사용하면서 정확하지 못한 자세로 운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당한 중량을 사용하고 많은 반복 횟수를 했을 때도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운동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고 길어진 운동 시간 동안 집중을 오래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중을 오래 하기 어려우면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고 이것은 곧 부상의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결국 무거운 무게를 다룬다고 해서 부상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이용을 한다거나 잘못된 자세로 했을 때 부상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초보자분들은 반복 횟수가 많아졌을 때 부상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 쉬는 시간은 얼마큼 쉬는 거를 권장하시나요? 쉬는 시간은 3에서 5분을 추천드려요. 3에서 5분을 쉬는 이유는 근력 증진을 위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앞서 말했던 방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체력 향상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방법이 단순해져야 돼요. 반복수를 5회 이하로 줄여보세요. 중량은 무겁게 들어보세요. 여유 횟수 RIR 2를 꼭 지켜주세요.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누구나 부상 없이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나쁜 자세와 무리한 중량 욕심이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체력 증진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무작정 달리면 좋겠지 하며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립니다. 다리가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전력 질주를 하고요. 이것은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무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를 반대로 스쿼트도 100개, 1000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맨몸 스쿼트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근력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성 운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운동 강도에 따라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다릅니다. 가만히 앉아있거나 가벼운 조깅 수준에서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요. 전력으로 달릴수록 유산소 시스템에서 무산소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빠르게 달리면 안 되냐고 물으실 수 있을 건데요. 무작정 달리게 될 경우 유산소 시스템이 아니라 당분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 우리 몸에 피로 물질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이것보다 약하게 달려야 됩니다. 저강도 유산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달릴 경우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산화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지방을 사용하는 능력이 좋아질수록 예전과 동일한 운동을 하더라도 더 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심박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재영 코치님이 알려드릴 거예요. 체력 증가를 위한 유산소 훈련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메피톤 운동법이라고 하는데요. 공식을 통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180 마이너스 나이, 심장질환, 수술, 입원 치료는 마이너스 10, 운동 초보, 운동 불규칙자, 부상자는 마이너스 5, 체력이 좋은 사람 또는 운동선수는 플러스 5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안 한 30세 남성이라면 18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는 14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유산소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박수를 135에서 145 BPM 정도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심박수 계산해서 하기 어렵거나 귀찮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계산하기가 또 어려우시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달리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러닝을 할 때 가볍게 대화가 할 수 있는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다면 굳이 공식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가장 쉽게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오늘 에너지 관리 방법,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알아야 할 특이성의 원리,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실수와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세호코치 제코치였습니다.